우리 아이가 이제 어제 이력서 쓴 거 보니까는 한 6년 동안 거의 500권 이상을 읽었다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아, 독서의심이라는 게 되게 크다라는 거를 저도 깨닫게 됐거든요. 어떻게 독서 지도를 좀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독서를 좋아하게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조작가의 스몰 토크코너입니다. 오늘도 자녀교육의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뷰해보는 시간인데요. 이제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 전문가 김원배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원배입니다. 저는 장충중학교에서 진로진학 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은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모르는 10대에게란 책을 펴내셨어요. 그래서 어떤 책인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가 10년째 진로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이들이 하고 싶은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책 속에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그런 책이고요. 저는 진로 교육은 이렇게 생각하는 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교육 활동이 아이들이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활동지에 있는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답을 찾아가면서 미래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학부모님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읽으면 좋은 책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아이들이 직접 읽고 또 선생님도 같이 읽으면서 아이들과 같이 활동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김원배 저자님이 이제 또 저희 조작가의 스몰빅 클래스 나오신다고 이렇게 활동지를 저희 시청자분들께 나눠주신다고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꼭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새 진로 관련해서 또 그런 진로 교육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 초등에서 중1 올라왔는데 시험을 안 치니까 또 중학교 1학년이 약간 이게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 또 반대로 자유학년제 때 여러 가지 수행평가들을 하다 보니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 자유학년제를 대비해서 6년 동안 이제 초등학교 때 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좀 좋을까 이런 거 좀 팁이 있을까요? 중학교하고 이제 초등학교의 그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자유학년제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한 2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일주일 동안 돌아가는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뭘 좋아해야 알아야 되겠죠. 네. 이게 이제 3월부터 바로 이제 수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시험을 안 보지만 그 중학교의 공부에 맞춰서 미리 예습도 좀 하고 준비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체험도 좀 해보고 이런 활동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루어져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 습관이나 또는 어떤 생활 습관이 좀 중요할까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작가님? 초등과 중등, 사춘기? 일단 수업 시간이 다르죠.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수업 쉽게 시간이 다릅니다. 들어갔네요. 수업 시간이. 네. 일단 쉽게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5분이라고 하는 차이가 되게 길거든요. 힘들죠. 네, 힘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침에 8시 반에 오면은 4시 5분까지 학교에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초에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교과목별로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아이들이 또 힘든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오면서 가져야 될 것은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그런 습관들. 네. 우리가 이제 성적은 엉덩이에서 나온다고 하죠. 얼마나 오래 앉아있느냐. 이 그런 습관들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습관들이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동화책을 한 20분 읽는다든가 또는 영어단 한 10개 암기한다든가 이렇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습관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좀 습관화 들여놓으면은 중학교에 올라와서 뭐 시험 안 본다라고 해서 불안하실 게 아니라 중학교에 올라와서도 열심히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학습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아이들이죠. 그럼 이제 뭐 진로지도 얘기가 나왔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뭐 초등 때도 마찬가지고 중등 때도 마찬가지고 애가 꿈과 목표가 없다고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진로라던가 뭐 꿈이나 목표를 일찍 찾는 게 이게 꼭 좋은 걸까? 오히려 더 다양한 거를 경험해보고 진로를 천천히 찾는 게 좀 지금 시대에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지금 찾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아이들은 10대예요. 앞으로 80년, 9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시기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거의 한 직장에 30년 있었지만 지금 청소년 아이들은 이제 그 20대, 30대 있을 때는 한 직장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근무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직업을 지금부터 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직장인이 되었을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오히려 낫지 지금 그 직업을 선택을 해서 오로지 7, 80년을 그 직업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로지도 할 때 직업을 딱 정해놓고 끝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요구되는 역량들을 길러주는 게 사실은 진로지도의 약간 관점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반대로 사실은 뭐 어찌됐건 진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너무 늦지 않게 진로를 찾는 것이 이제 진로 교육의 목적일 텐데 그랬을 때 이제 진로나 하고 싶은 일이나 좋아하는 일 이런 것들을 조금 비교적 일찍 찾는 애들의 뭐 공통점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이제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와서 이 아이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림을 잘 모르는데 제가 보더라도 별로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디자이너를 되겠다는 꿈을 계속 갖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졸업할 때는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건 혼자 독학을 하고 유튜브 보면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도 2학년 때까지는 이제 별로 지원을 안 하시다가 2학년 말부터는 학원도 보내면서 아이의 그림 그리는 거에 많이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은 디자인 쪽 관련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뭔가 이제 자기 진로가 명확한 아이들은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수업 참여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하는 활동, 즉 동아리도 아이들이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찾아와서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학생도 이제 혼자서 미술 공부를 하면서 미술 선생님이나 저한테 많이 와서 물어봤거든요. 일찍부터 진로 목표를 세운 아이들은 그러한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요새 워낙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워낙 커지고 있고 또 전통적인 의미의 진로라는 개념 자체가 좀 사라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좀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할까요? 물론 이제 다른 얘기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지만 좀 진로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시라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진로를 직업으로만 연결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지에 이제 궁금해하기보다는 아이들이 80년, 90년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뭘 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이지, 우리가 사는 목적이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자꾸 그것을 물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결과만 보지 말고 그 과정에서 하나씩 이뤄가는 성취,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이제 칭찬을 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진로 목표를 찾아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진로 교육이라는 건 어떤 내면의 힘 그리고 어떤 태도와 역량, 그러니까 단순히 직업으로 볼 게 아니라 그런 내면의 힘들을 길러주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선생님 혹시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2명입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 29, 25입니다. 제 또래네요. 그러면 그 아이들 키우시면서 선생님 워낙 전문가신데 뭐 아드님들 진로 교육 어떤 진로 하면서 좀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독서만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어제 이력서 쓴 거 보니까는 한 6년 동안 거의 500권 이상을 읽었다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독서 의심이라는 게 되게 크다라는 거를 저도 깨닫게 됐거든요. 어떻게 독서 지도를 좀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독서를 좋아하게 하셨나요? 저는 제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책만 읽지 말고 그 책 속에서 실천을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죠. 그럼 이제 아드님들이랑 얘기 나눌 때 어릴 때 아빠의 이런 모습에서 많이 배웠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기억에는 공부하는 아빠밖에 기억이 안 돼요. 공부하는 아빠? 네.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저는 책을 많이 읽고 이제 수업 연구도 하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학원 갔다가 11시, 12시 오잖아요. 잠자고 아이들 올 때쯤 깨요. 그래서 그때 책상 위에 앉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항상 아빠가 24시간 공부하는 모습만 보죠. 그래서 가끔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부모 연수 때 많이 얘기를 해줘요. 부모가 먼저 보여줘라. 그럼 언제든 돌아온다. 저는 그럼 이제 다시 진로 얘기로 좀 돌아와서 사실 진로라는 게 막 내가 진로 찾아야지 이렇게 찾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우연적인 요소나 뭐 좀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좀 그런 점에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어떤 노력 또는 그런 환경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게 많으면 선택하는 게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할 때 너희들이
자주 경험해보고 또 이제 성적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다양해진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집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자꾸 이제 경험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죠. 예.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경험하고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자꾸 호기심을 갖게끔 이렇게 해주는 지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 때마다 여행을 다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주로 어떤 거를 좀 보여주셨나요? 저는 역사 쪽으로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유적지를 많이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지금 여름 방학 중인데 안 그래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방학 때 좀 이런 경험들을 애들이 좀 해보면 진로 지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직업 체험을 잘 할 수가 없는데 요즘에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 진로 직업 체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진로 직업 체험센터에 가면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참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커리어넷이나 워크넷 같은 그런 사이트는 이제 국가가 만든 사이트인데 거기에 직업 정보, 직업인 특강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봐도 되죠. 그럼 이제 그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나눔 자료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나눔 자료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 이 책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직접 스스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끔 만든 책인데요. 이 활동지를 보면 나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잘할까? 2단원에서는 이제 강점과 약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약점보단 강점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걸 한번 연결해봐라. 이런 이제 활동지를 넣었는데 자신의 성향과 재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인물, 그리고 나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서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내 미래 진로와 연결을 해보는 거죠. 이번 방학 때 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런 것들 같이 아이랑 써보면서 고민하면서 또 이런 진로에 대한 그 고민도 같이 나눠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무료로 또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다운 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